예.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교재 자, 40페이지죠. 자, 우리 교재 40페이지. 자, 보험계약 당사자 의무. 자,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도 뭐 그렇게 복잡한 파트는 없어요. 아마 우리 1차 과목에서 대부분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천천히 읽어보셔도 무난하게 이해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당사자 의무. 뭐든지 이제 계약을 체결한 사람, 우리 이 손해보험 계약도 쌍무 계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서로 부담해야 될 의무. 자, 이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의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 의무. 자, 여기서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나요? 이제.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자, 어떤 의무가 있냐면 상세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를 통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설명해 주라 그랬는데 우리 이제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 보험자는요, 우리 약관 있죠, 약관. 약관에 대한 자, 중요한 사항. 자,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 부합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약관 그대로 뭐예요? 보험 계약을 체결할 거냐 말 거냐 우리한테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약관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약관에 우리가 개입한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보험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게끔 자, 이런 의무를 이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설명을 듣고 이 상품에 대해서 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보험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약관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을 하시오. 이제 이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신속한 손해사정 절차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하는 게 보험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속하게 손해평가를 통하여 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 의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자, 건실한 보험 경영 운영 그랬는데 솔직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계약상 의무라고 하기는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아마 이것도 폭넓게 보아서 이제 의무라고 집어넣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입장에서 계약과 관련된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보험 경영은 이제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넓게 보면 이제 경영을 어때요? 똑바로 잘 운영해야죠. 어때요? 똑바로 잘 운영해야 보험금 지급을 못하는 이런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겠죠. 너무 방만하게 경영한다든가 해가지고 만일 자, 파산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파산이 되면 어때요? 이제 보험금 지급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상 의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너무 이것은 넓게 이제 봤을 때 얘기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자, 그럼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입장에서 부담해야 될 그러면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죠. 아마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어요. 자, 이 보험계약은 아까 선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약과 달리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고지 의무잖아요. 고지 의무. 자, 그런데 이제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숨기고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강요할 수 없고 나중에 이제 그 의무 위반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은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 중요된단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실대로 고지하는 거. 예. 자, 그래서 이제 고지 의무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 고지는 그러면 자 언제? 자, 당연히 계약 체결 당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자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럼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는 그걸 듣고 계약을 진행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 고지 방법은 명시적인 방법, 묵시적인 방법 또는 구술에 의한 거 또는 서면에 의한 거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지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이제 통지 의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법에서 이것도 다 배운 내용인데, 자,
그럼 이 통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또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자, 여기 하나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인데, 자, 여기 위험 변경 증가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위험, 사고 발생할 위험이 변경되거나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제 3자 행위란 얘기예요. 자, 내가 주택 화재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옆에, 자, 가스 충전소가 들었었어요. 그럼 가스 충전소 같은 건 폭발 사고가 커요. 그러면 우리 집에까지 번져서 불이 날 확률이 높죠? 아, 이건 사고가 어때요? 발생할 확률이 즉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알려줘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옆에 이렇게 사고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발생한 게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했을 때,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자, 우리가 지체 없이, 자, 보험자에게 이거 통지하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 대처할 수 있게끔. 자, 그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에서 이제 위험 유지인데 이거 조금 이따 보고, 이것은 통지 의무가 아니에요. 아마 이거 편성하면서 조금 잘못한 건데, 자, 여기 먼저 보죠, 여기. 자, 이제 두 번째,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입니다. 그럼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 통지해 줘야죠. 언제까지? 자, 지체 없이. 자, 그래야 보험회사에서 어때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손해액을 산출한 다음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그러니까 보험사고 발생하면 당연히 통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통지를 게을리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손해가 더 확산될 수 있고 증가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당연히 통지하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통지 의무,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통지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위험 유지 의무는 말 그대로 통지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이것은 통지 의무가 아니고, 자, 뭐냐면, 자, 보험 가입은 계약자 입장에서. 자, 여기서는 이제 누가, 자, 그 보험 계약자, 즉, 여기 보세요.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자, 이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 위험을, 자, 이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시킬 때. 그러니까 이것은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한 거예요. 자, 아까 위험 변경 증가 통지는 제3자에 의해서 그 위험 발생이 높아졌을 때. 그리고 이제 위험 유지 의무라는 것은, 자,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럼 사고 발생이 더 나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까 선의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나 보험 가입했으니까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서 나 보험금 타겠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게끔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위험 유지 의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고의, 중대한 과실로 훨씬 더 변경하거나 증대했다면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어때요? 가입자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한 거니까 통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사고 위험을 높였는데 이걸 얘기해 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는, 자, 보험자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뭐 이런 상태라도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보험료를 증액 요구해서 계속해서 계약 관계를 유지시켜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는 사고 위험이 너무 크니까 나는 이거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통지 의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조금 편성이 잘못되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자, 이제 여기 손해 방지 경감 의무가 있습니다. 자, 손해 방지 경감. 아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했는데, 왜냐면 우리 농작물 재보험의 특성상, 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어차피 보험금 탈 건데 어떤 재해가 발생해요. 그러면 내버려 두면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최대 선의 원칙. 자, 그러니까 보험계약은 다른 계약과 달리 이렇게 선의성, 신의성실 원칙이 중요되니까, 자, 어떤 자연재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 손해로 인하여 더 이상 손해가 더 확산되거나 이렇게 증가되지 않도록 조금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또 보험계약에 있어서, 특히 농작물 손해보험계약에서 중요하니까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 다 알아야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목차 위주로 조금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손해방지 경감 의무는 우리 농작물 재보험과 조금 연관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보죠. 손해 경감.
우리 상법에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 보험은 뭐다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게 더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것은요, 여기 보면 보험단체나 공익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인정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손해가 점점 많이 확산이 돼요. 그럼 보험금 지급이 많아져요.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보험금 지출이 많아지면 이걸로 어때요? 영업이 안 되니까 보험료를 그렇죠. 증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음 가입한 이런 사람들, 이런 다른 가입자한테도 어때요? 그게 전가가 되죠. 그러니까 모두 다 보험료가 증액이 돼. 그러니까 보험단체란 말은 여기 가입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까지 어때요? 피해가 가게 되냐. 그래서 보험료가 증액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안 되고 또 공익 차원에서도 안 돼요. 국가적이랄지 사회적으로 손실이 커진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인정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손해방지 경감 의무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 건데, 자, 이건 이제 목차 유지로 여러분이 조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먼저 범인데, 그러면 손해방지 경감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 여기 보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우리 상법에서.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요, 손해보험에서만 있는 제도예요. 임보험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임보험 같은 경우 이제 보험 수익자 있잖아요. 이들은 손해방지 경감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위해서 자, 건강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그 애가 그런 것을 유지할 수 있냐? 없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임보험에서는 이런 수익자들은 부담하지 않는다. 자, 이건 이제 손해보험에만 있는 제도다.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의무의 존속기간입니다. 자, 존속기간을 살펴보자면, 자, 먼저 발생 시점. 자, 이런 의무는 언제부터 우리가 발생할 수 있나요? 자, 이건데, 자, 당연하죠. 우리 보통 이제 법조문에는 직접적으로 없지만, 약관에서는, 이제 개별 약관에서는요, 자, 보험사고가 생긴 때, 또는, 자,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 자, 사고가 생겨야, 그리고 사고가 생겼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어때요? 방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긴 때 또는 안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자, 사고 자체 예방이 여기에 포함되나요? 그런데 자, 이것까지는 없죠.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게끔 신경을 쓴다. 아, 그러려면 뭐하러 보험에 가입해요? 보통 이런 사고가 어때요? 의도적으로 일으키지 않잖아요. 자, 우연히 발생합니다. 우연히 발생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미리 예방할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 나름대로 물론 얼마든지 예방을 하면서 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때 이런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방 자체도 포함되느냐 이건 어렵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방까지는 자 포함된다 안 된다 이것까지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소멸. 그럼 언제 이게 소멸되나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죠. 더 이상 손해 방지 가능성이 없을 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자, 이때 이제 소멸돼.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자, 그런데 이제 그 가능성이 소멸할 때, 자,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 때,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손해 방지 가능성이 소멸할 때까지 이 의무의 존속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방법과 노력으로 이걸 방지를 해야 되나요? 자, 이건데. 자,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계약자나 피보험자, 이들이 이제 부담하는 사람들, 이들이 그 상황에서 손해 방지를 위하여, 자,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기대되는 방법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판단해서, 자, 상식선에서 이 정도 역할을 했으면 충분히 방지를 위한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되는 정도라면, 네, 충분하다 이거죠. 뭐,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이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좀 게을러서 덜 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면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그것은 우리가 사안별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 보험자 지시에 의한 경우. 자, 그럼 이제 보험 사고가 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체 없이 통지를 했어요. 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더 사고로 인한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럼 손해를 줄일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보험자가 이것 좀 협조 좀 해달라고 지시를 했을 때, 그럼 이거 따라야 하느냐 이건데, 자, 이거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항상 이겠죠. 보험단체와 그 다음에 공익보호 측면에서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아마 허용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아무리 그러면 위험을 더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따르야 되지 않겠냐.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손해방지 경감 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입니다. 자, 이거는요, 법률에 따로 규약은 없습니다. 규정된 거. 자,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보면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인의 성실원칙,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요구될 수 있는 거지 강제하기는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했을 때 아무래도 어때요? 조금만 노력을 했다면 자, 방지나 경감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해서 만일 손해액이 더 커졌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 개별 손해보험 이렇게 약관에서는요. 자, 이거 손해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 이것도 뭐예요? 보험단체랄지 공익 차원에서 어때요? 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약관에서는 이렇게 이제 공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요, 물론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의도적으로 이걸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자기 능력에서 할 수 없어서 했는지. 자, 화재가 발생했어요. 자, 간단히 불 끌 수 있어요. 근데 겁이 많은 사람 어때요? 그 자체가 무서워서 어때요? 자, 이걸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경감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어때요?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너 왜 이거 안 했냐 하고 책임 물을 수 있냐? 아, 이건 쉽지가 않죠.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가볍게 무서워하지 않고 끌 수 있어요. 그럼 확산되지 않고 가볍게 손해가 얼마 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무섭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이걸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없냐,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정확히 이제 판단해서 입증을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조치를 취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 방지 경감 비용에 대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손해 방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 비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에서 우리 법조문에 상법에도 있습니다. 우리 상법에서도요. 자, 이걸 보험자가 뭐 한다? 예, 부담을 하게끔 직접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 이거는요. 손해액이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보험자에게도 이게 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자 입장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때요? 부담을 하더라도 보험자 자기에도 이익이 되니까 이것은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상법에서도 부담을 하게끔. 자, 그래서 이제 만일 이 비용 보상, 이게 보상액을, 자, 보험금에 이걸 초과하더라도, 이런 게 초과하더라도 부담을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 일부 보험이라면 어떠냐? 자, 일부 보험이랑 항상 똑같아요. 자, 우리 비율에 따라 자,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증권과 약관인데, 자, 우리 보험증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증권은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는 거, 바로 이게 보험증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 만일 보험계약이, 자, 성립되었다는 거. 자, 그걸 증명하기 위해요. 이제 하나의 효력을 갖는 건데, 이것은 이제 하나의 증서죠. 증서. 자, 증서. 자, 그런데 이제, 자, 이 보험, 우리 상법에서는 그랬죠. 자, 보험계약이, 자, 이렇게 성립하면 지체 없이 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계약자에 뭐에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험료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교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식행위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지만 이 자체가 요식행위는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보험증권의 이제 특성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험증권의 특성인데요. 자, 이 특성은 이제 아마 또 1차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특성은 그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는.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됐다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겁니다. 증거. 그러니까 이거 뭐 증거증권이에요. 증거증권. 자, 그래서 이제 만일 이런 증권을 분실하더라도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있냐? 이건 상관없어요. 단지 이제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보험금 지급할 때 이것과 이제 비교해서 쉽게 보험금 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분실하게 되면 보험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이게 없다면 그걸 다 조사해서 이제 이 사람이 계약자가 맞는지 이거 따져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절차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고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입니다. 자, 보험증권의 내용. 자, 이것은 뭐 그렇게 뭐 크게 우리가 외워야 되건 아닌데 보험증권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나요? 자, 우리가 보험증권을 보면 이렇게 A4 용지 크기로 좀 빳빳한 종이로 하나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집에 뭐 건강보험이나 다른 이런 보험 가입되어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증권이라고 해가지고 한 장짜리 있어요. 한 장. 그 한 장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인쇄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자, 이거.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 보험 계약과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손실에 대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약관인과 그 다음에 이렇게 특별 어떤 약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장이 되는 내용이 뭔지 돼 있고요. 또 이렇게 특이하게 해서 우리가 추가로 보장받는 거 또는 이런 것은 보장받지 않겠다. 부보장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네, 보험증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증권의 이제 법정 성격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마 1차에서 살펴봤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요식증권이에요. 요식이란 말은 뭐냐면 필수 기재사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 자, 지금 보다시피, 자, 이렇게 이제 1번부터 쭉 이 필수 기재사항 있잖아요. 자, 보험증권은 반드시 이걸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요식증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상법에서는요, 손해보험계약에서요, 이 기재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제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로 기재되는 내용이 한 3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 1차 공부하실 때 이거 다 암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의 뭐 안 빠지고 이 내용 출제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아마 암기 다 하고 그랬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증거증권. 자, 증거증권은 그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증거증권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면책증권인데, 자, 이거 좀 이해를 잘 해주시죠. 자, 우리가 이제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보험회사가 이제 그 사람한테 보험금을 주는데, 어떤 사람이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가입자가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비록 이게 뭐예요? 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악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지급을 했다면 비록 그 사람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가입자랄지 또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지급하는 게 맞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크게 이제 문제되지 않게 면책이 된다는 거. 그래서 면책증권입니다. 그 다음에 상환증권이라는 서로 교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 얘기, 같은 의미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상환증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유가증권인데, 보통 우리가 유가증권이라는 게 뭐냐면 수표 있잖아요, 수표. 자, 수표에 1,000만 원이 인쇄돼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화폐처럼, 자, 교환이 됩니다. 그러면 증권도, 자, 이 사람이 보험에 1억을 가입했어요. 그럼 이제 그 보험증권에 1억이 보험금 지급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보험증권을 일종의 수표처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양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양수받은 사람이 그 증권을 가지고 1억이라고 하는 보험금 탈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수표처럼 이런 역할을 하느냐 이건데, 보험증권은요, 자,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가증권의 성질을 갖는 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요, 여기. 운송보험이나 적하보험, 적하보험이라면 이제 물건을 싣고 이렇게 옮기는 거 있잖아요. 이제 운송보험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서는요 이게 통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번거롭게 이제 물건을 자, 운송해서 넘기잖아요. 그때 이걸 같이 넘겨요. 그럼 이제 같이 통용돼서 양도성 이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험이냐 이 보험의 특성에 따라 인정되기도 한다는 거. 자, 근데 조심하세요. 통상적으로는 유가증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특정 보험에서는 유가 증권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거. 예. 자, 이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약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험 약관은 그거죠. 자, 계약 내용을 보험회사 입장에서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이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보험 가입자한테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약관은 자, 한마디로 뭐냐? 자, 이제 계약 당사자사의 권리 의무를 규정해 놓은 거다 이거죠. 규정해 놓은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부합 계약상 일일이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그 상대방과 계약 조건을 교섭하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준화하여 이제 사용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약관인데, 그럼 이제 이렇게 자 정형화 시켜서 이제 이걸 적용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통상적으로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 통일성이 결여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항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보험 약관은 그러면요. 자, 이렇게 보통보험약관과 특별보험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보험약관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주계약, 그리고 이제 특별보험약관을 이제 우리가 특약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아마 이제 농작물 제2보험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보험약관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을 이제 기재하는 거고요. 특별보험약관은 바로 이 보통약관을 보충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배제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충한단 말은 뭐예요? 추가적으로 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골절특약, 뭐 입원특약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통상적으로 다쳤을 때 보상을 해주는데 그런 특약을 가입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추가로 더 보상을 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반 보통약관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준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배제할 수 있어요. 나 이건 보상받지 않을래요. 이게 이제 뭐예요? 부보장특약. 우리 농작물 제2보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적과점 같으면 가을 동상의 부보장, 그 다음에 일소 부보장 특약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 약관이 하는 게 이런 거죠. 네. 그럼 이제 뭐가 우선이냐? 당연히 이제 특별 약관이 뭐예요? 자, 보통 약관에 우선하죠. 뭐든지. 네. 특약이 뭐든지 네. 일반 보통 약관에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보험 약관의 효력인데요. 자, 먼저 약관의 구속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마 판례에서 1차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이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서로 지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 이거 판례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 사이에 이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하자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통 약관의 이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하겠다는 의사, 그러니까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게 구속력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자, 허가를 받지 않는 약관. 자, 원래 이제 보험 약관은요, 보험회사가 이제 보험회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냐면 여기 이제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관 같은 경우도 어때요? 그 약관 내로 계약을 진행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네에게 유리하고 그걸 가입한 사람한테 조금 불리하게 이렇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관을 심사해서 제대로 된 건지 안 되는 건지 허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은 약관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사법상의 효력은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인정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럼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뭐냐? 만일 이 약관을 만든 보험회사 입장 자기에게는 유리하고 여기에 가입한 당사자에게 많이 불리하게 돼 있다면 그런 것은 무효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일단 사법상의 효력은 일단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내용이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런 건 어때? 그때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는 예.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이런 약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데요. 자, 약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자,
당사자의 개별적인 해석보다는 일반 해석 원칙에 따라 해라 그런데 왜 그러냐? 이게 단체성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상대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개별적인 것보다 이렇게 일반 해석, 모두에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또는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게끔 해석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시인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렇게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전부 다르게 해석되면 이렇게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약관의 의미가 없죠. 예. 자, 그리고요. 약관에 이제 인쇄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약을 체결할 때, 자, 보험 가입시킬 때요. 약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특별히 당신한테는 이렇게 보장을 더 해드릴게요. 라고 구두 계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 조건에 추가로 이런 내용을 기재했어요. 그래서 수기조항이란 말은 추가로 더 뭔가 계약 조건을 합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떤 게 우선하나요? 예, 수기조항이 우선입니다. 자, 수기조항. 자, 그래서 이제 약관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개별적으로 추가로 어때요? 조건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기조항이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자, 이것도 있어요. 자, 약관 내용. 자, 당사자가 사용한 용어가 좀 더 명확하지 않아. 그러면 계약을 가입한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자, 여기 보면 plain 있고 ordinary, 그 다음에 popular 있는데, 자, plain이 이거 평이하고, 그 다음에 ordinary가 통상적이고, 그 다음에 popular가 뭐야? 일반적인, 대중적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풀이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성자 분리 원칙.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 상법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하는데. 자, 이 약관 내용이 모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건데. 자, 작성자 분리. 이 작성을 누가 해요? 보험자. 즉, 보험회사에서 작성했잖아요. 그러면 보험자에게는 엄격 불리하게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한테는 뭐 한다?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작성하는 쪽이 불이익을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겠다.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죠, 이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보험. 이것도 우리가 1차 과목 공부할 때, 자, 들어봤습니다. 자, 재보험이 뭐냐? 자, 보험자가 계약자나 피보험자 계약을 체결해 인수한 보험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원보험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인수한 보험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넘긴다. 이걸 우리가 정가한다. 그랬죠? 정가. 이걸 떠넘긴다. 정가. 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요, 자기가 보험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좀 요즘 어때요? 재난사고가 굉장히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추락사고랄지, 또 세월호 침몰이랄지. 그러다 보면 이제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많이 줘야 되는데, 이러다가 보험회사가 부도가 나요. 이걸 지급할 형편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런 위험에 대해서 다시 보험이 드는 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재보험.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보험회사를 우리가 원보험자 이러죠. 그리고 이제 이 보험을 다른 사람에 또 넘긴 자는 추가로 이걸 보험회사 여기에 가입하는데 거기를 재보험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 보험기업 경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보험회사도 자기보다 더 큰 보험회사에 한마디로 보험을 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보험 계약의 이제 독립성 그런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맨 처음 이제 보험 가입자가 있어요. 자, 보험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 보험 계약자와 그 다음에 이 보험자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원보험 그러잖아요. 원보험. 그럼 이 보험자가 또 다른 보험회사에 자, 보험을 가입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재보험 그러잖아요. 그럼 이 원보험과 재보험 뭐다? 별개의 독립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보험과 원보험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이런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이것과 이것은 뭐다? 별개의 계약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보험 계약의 성질은요. 자, 이것도 일종의 뭐냐? 예, 손해보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보험자가 이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너무 많아. 이 손실이 크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또 보호받겠다. 보상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손해보험 계약의 일종이다. 이거죠. 예, 손해보험 계약의 일종이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상법에서는요. 자, 상법에서는 자, 이 재보험을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 자, 이거를 재보험 계약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책임보험이 뭐냐면, 말 그대로 책임. 자, 이 책임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자, 다른 사람에게 뭐 한다? 이거 전가하는 거. 이게 이제 책임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떠안아야 될 위험을 다른 데에다 전가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책임보험의 규정을 여기에 그대로 준용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재보험의 기능입니다. 자, 재보험의 기능. 자, 재보험은 말 그대로 자, 위험 분산이죠. 원보험자가 떠안아야 될 이 위험을 자기가 또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자에게 전가시키는 거.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다? 위험 분산입니다. 그래서 위험 분산. 자, 그런데 이제 이 위험 분산을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양적 분산, 질적 분산, 장소적 분산인데 말 그대로 다 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재보험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원보험자 인수 능력 확대로 마케팅 능력을 강화한다 그러는데 자, 원보험자 입장에서 맨 처음 보험을 받아들일 때 그 위험성이 너무 커요. 그럼 이걸 인수함으로써 자기가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면 어때요? 손실이 커지죠. 그러면 보험회사도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 손실이 너무 많으면 이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인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저하게 돼. 자, 그런데 재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럼 내가 손실이 설령 발생해서 보험금 지급이 많다 하더라도 재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어요. 한마디로 뒷배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게 있다면 이거 적극적으로 즉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보험 가입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여기 이제 경영의 안정화인데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뒷배가 든든하니까 어때요? 설령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실이 생겨서 이걸 회복하려면 힘들 텐데 재보험을 통하여 그 손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신규 상품 개발 촉진.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와 똑같아. 공격적인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내야 되는데 혹시 이게 안 팔리거나 이렇게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면 쉽게 이거 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재보험을 통하여 어떤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면 좀 더 공격적으로 판로를 통하여 또 수익 창출에 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재보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없는데 실은 이런 재보험은 어떤 기능도 하냐면 하나를 굳이 더 덧붙이자면 자, 이거는요. 자, 보험 자, 계약자.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원보험자가 재보험을 통하여 이렇게 어때요? 안정적으로 어때요?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실이 커서 보험금 지급이 많아질 때 야, 돈이 없다 해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못 할 수 있어요. 즉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재보험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얼마든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계약자 보호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손실이 크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재보험은 보험 계약자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참고를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재 자, 51페이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고 자, 본격적인 우리가 문제는 자, 문제풀이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죠.